방송국 PD 하실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리턴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연봉 뒤에 공 하나 더 붙는 정도? 10배 정도. 네. 나 인터뷰 나왔어. 김명호 PD의 제가 인정하는 그 요즘 트렌드 1인자 오늘 계속 팔로우 하셨어요? 네, 여기 좀 나 이제 셀럽이야. 어떡해. 경은이의 브이로그.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밝아요. 이러니까 재밌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스탠바이 할게요. 스탠바이.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노빠꾸 탁재훈 채널을 연출하고 있는 김명훈 PD라고 합니다. 그럼 유튜브 PD 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CJ에 입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의 미래와 저의 미래와 이제 고심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TV를 많이 안 보고 어르신분들은 TV를 많이 보는데 과연 한 세대가 지났을 때는 어떤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이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튜브 쪽에 조금 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때려쳤다가 쪽박 찰 뻔했죠. 쪽박 찰 뻔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잘 돼가지고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전에 방송국 하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연출하셨는지?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아실 만한 프로그램은 뭐 탑기어 코리아, 인생 술집, 우리 동네 예체능 이제 중국 버전을 한다고 이제 한번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제작을 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넘어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미래에 대한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방송국장이 된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의 미래가 조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도 좀 컸어요. 일반 회사의 월급 정도는 항상 꼬박꼬박 나오니까 안정적이긴 했지만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사실 너무 많아요. 맨날 밤새고 이제 40대가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이게 맞나 생각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 유튜브가 굉장히 발전하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유튜브 시장이 이제 미디어 사업에서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회사를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방송국 PD랑 유튜브 PD의 수입 차이가 좀 큰가요? 유튜브는 돈을 벌고 못 벌고의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유튜브는 본인이 자신 있다, 대박이 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네요. 그렇죠.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방송국 PD 하실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리턴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방송국 있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 평균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과나 이런 걸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제 옵션에 들어오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가정하에 방송국에서 다니던 때보다 연봉 뒤에 공 하나 더 붙는 정도? 10배 정도. 네. 방송국의 최고 선배들보다도 아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초반이 잘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렇게 버신 거예요? 거의 그렇죠. 유튜브 제작비 어디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제작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제 인건비부터 줄이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수익도 안 났고 그때 하면서 그래도 많이 얻었죠. 금전적인 걸 빼고 많은 걸 얻었죠. 어떤 것 때문에 실패하신 것 같은지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게 남녀노소 여러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는 특정층을 공략을 해야 이게 알고리즘 노출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노빠꾸 탁재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0대, 40대, 20대도 있고 그런 남성층이 열렬히 시청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구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남성과 관련된 광고들을 앞에다가 붙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가 다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과연 무슨 광고를 붙여야 되지? 그러면 이제 유튜브 시스템상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광고를 붙일 게 애매하니까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연예인 한 명 갖다 쓰면은 재밌으니까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잘 나온 게 12,000에서 5,000 정도 나오는,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유튜브도 이제 외주 제작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맡아서 하다가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노빠꾸 탁재훈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행히 그때 그 실패를 교두보 삼아 잘 됐죠. 실패하셨을 때 그 신기진님을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하신 거네요.
네, 그때 제가 하던 프로그램은 망했지만 친구에 대한 가능성을 봐가지고 꽁트를 하던 친구였는데 토커로스의 재질이 보여가지고 노빠꾸를 할 때는 이 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노빠꾸 탁재훈을 시작을 할 때 이 친구를 MC로 세우는 거에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재훈이 형은 고맙게도 저를 되게 믿어줘가지고 그래 너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날개를 피더라고요. 저는 보기 좋죠. 이 친구 지금 되게 잘 돼가지고 이런 친구들 발굴해가지고 성장시켰을 때 그 희열감이 좀 있어요. 예원이 같은 경우도 논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딛고 일어섰으니까. 그 예전에 욕설 논란 이런 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죄라고. 그냥 싸운 거잖아요. 동료들끼리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근데 그렇게 대중들의 질타를 많이 받을 만한 행동이었나 그게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나와서 그걸 재밌게 조금 풀어내면 오히려 전화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예원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나왔는데 지금 조회수가 거의 800만 가까이 나올 정도로 그 편이 잘 됐고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기분이 좋죠. 어떤 건물이야? 찾을 수가 없어. 촬영장을 못 찾아가지고 직원들이 내려온대요. 여기 민폐 끼치는 선배가 되면 안 되는데. 보통 이런 촬영 현장 같은 것도 협찬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예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 분 출연하고 이제 출연료가 나가게 되면 분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 광고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운영이 힘듭니다. 적자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나 촬영 나왔어. 그러니까 얘기 들었어. 어. 마이크도 쳤어? 어, 말 많이 해야 되겠네. 많이 해. 저희 우리 카메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랑 거의 10년이 넘었죠? 아주 능력 있는 PD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해줘요. 어떤 PD인지.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남들보다 빨라요. 프로그램을 지금 하면 성공할 게 많은데 한 5년 전에 해가지고 그런 게 몇 개 있어. 트렌드에 빠르다. 너무 빨라요. 1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신 거예요? 합을 맞는 스태프들이랑 뭐 작가진들도 그렇고 계속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 노빠꾸 탁재훈의 메인 작가님입니다. 거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 작가. 작가님은 PD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디님은 일단은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좋으셔서 연예인분들도 기획 들으면 다 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하고 제작진한테도 되게 인간적으로 해주세요.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해주시고. 노빠꾸? 네. 그때 저희 힘들 때였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뭐 제일 잘 나가는? 아니요. 홍석천님은 처음 뵙는. 전에 예전에 프로그램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게스트로 출연해 주시러 하셔가지고 되게 좋으세요. 형님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 할 때마다 흔쾌히 잘 도와주시고. 오늘 재밌겠네요. 촬영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촬영은 항상 재밌어요. 막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촬영할 때 무서운 분위기다, 무거운 분위기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뭐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아무리 어떤 미스가 나도 경직된 분위기는 연출하려고 하진 않아요. 약간 방송국이랑은 약간 다른 거죠. 여기도 스텝이 좀 많긴 한데 방송할 때는 이거에 못해도 최소 5배 이상은 되는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에서 실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려야 되고 약간 피해를 보는 게 있어가지고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냥 다 웃으면서 좋게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잘 되니까 그런 거지 또 안 되면 또 왜 안 되냐 이제.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건 어떤 작업인 거예요? 제품 인서트 찍고 있어요. PPL인데 PPL을 아주 잘 예쁘게 찍어줘야 광고주분들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성 들여가지고 한 컷 한 컷 찍고 있는 거예요. 저희 메인 PD 친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카메라 팀에서도 찍고 있고 저희 기획팀이라고 해가지고 광고주 관련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팀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잘 봐야 되고 이 친구들이 지금 각자 역할을 지금 알아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히 할 게 없네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막 노는 사람은 아닌데 할 게 없네요. 왔어. 표정이 밝다. 점점. 왜요? 예원아 그거 달고 여기 카메라에 한마디만 해줘. 나 인터뷰 나왔어. 김병호 PD의 그거를 어떤 감독인지 사실대로 얘기해줘. 가감 없이. 제가 인정하는 그 요즘 트렌드
트렌드 1인자. 오늘 계속 팔로우 하셨어요? 네, 이거 좀 나 이제 셀럽이야 어떡해. 경은이의 브이로그.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밝아요. 이러니까 재밌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선배라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업신여기도 되니까 조롱해도 되니까 그냥 친하게 친구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분위기도 더 좋고 밝아지고 같이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젊은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항상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거든요. 저도 대표님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해야죠. 그래야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기분 좋아서 웃는 건데 왜요? 이런 기분이구나. 남이 브이로그 할 때 놀리는 게 이런 기분이야. 너무 재밌다. 이거 브이로그 아니야. 이거 김예원 채널보다 구독자 많아요. 여기가. 예원님도 개인 브이로그 하세요? 뭐. 아, 구독하겠습니다. 안 한지 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탠바이 할게요. 스탠바이. 하나, 둘, 셋. 나날이 장안의 화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잘생긴 분들 나오면 유독 너무 좋아하길래 그랬어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내가 너무 나 브이로그 찍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가 까먹었다. 양팔 찾으셨나요? 조용히 하고 앉아. 저 마이크 좀 체크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인 건가요? 아니요.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그 예원이랑 석천 형님 말씀하실 때 둘이 그 은근히 경쟁 관계인 거를 조금 부각이. 경제는 계속 야근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플러팅 할 때 예원이도 계속 옆에서 지면 안 되는데 예원이가 형님한테 지는 게 웃긴 거니까. 플러팅이야 뭐야? 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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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다. 아니 손이 이렇게 크구나. 오빠 앉으세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촬영 괜찮으셨나요? 순조롭게 아주 잘 끝났습니다. PD님 하시면은 연예인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쵸. 약간 그런 감흥 같은 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신기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랑 같이 말을 섞고 그들이랑 막 친해지고 그 재미로 한 것도 없지 않아는 조금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또 몇 년 하다 보면은 직장 동료의 느낌이라. PD님처럼 이런 방송국 PD나 유튜브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봐가지고 방송국에 입사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제작사에 입사를 하셔서 제작 PD로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이 그래도 결국에는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허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나 해주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창조 PD 육성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참가를 하시면 저한테 이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가르쳐 주고, 좀 어느 정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보셨던 이제 노빠꾸 탁지원 채널 같은데 직접 현장 실습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도 성적이 가장 좋으신 분이 있으면은 상금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수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 장려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도 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웹 예능, 웹 드라마 쪽으로 PD들을 뽑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에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셔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해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집 요강이나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나 이런 데서 안내해 주시겠죠? 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재밌고 진짜 이쪽에 맞는 사람들은 꿈의 직장일 것 같거든요. 근데 힘들었던 시절은 없으세요? 조연출 때는 힘들었죠. 근데 이거는 힘들다 안 힘들다의 문제보다는 본인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남는 시간에 그만큼 뭐라도 더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게 하면 그만큼 본인에 대한 성장도 빠르니까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더 급여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 하기에 달렸다. 힘들면 힘들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을 봤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느 위치에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부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하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해지면서 예전에 하던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고 하는 순간 기존의 것들을 항상 답습하게 되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가 중요해요. PD를 꿈꾸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채널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재능이 특출나거나 그런 천재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노력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갈고 닦기 위한 노력만 하시면 누구나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더 훌륭하신 PD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 따라가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